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간에는 이게 좀 이제 예전에 1920년대에 있었었던 산업혁명이나 이제 비슷하다. 라고도 이제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때 이제 산업혁명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이제 1929년도에 대공황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이제 걱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AI가 지금 현재 이렇게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혹시나 대공황이나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산업혁명 때랑 그리고 지금 현재 이 AI 혁명 때랑 뭐가 비슷하고 그리고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20세기 이제 초반을 딱 보면은 1900년대 이제 딱 보면은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력화, 이 전기가 막 쓰이기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생산성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폭발을 했다. 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물질적 풍요가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산이 뭐 과잉, 초과 생산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제 물건이 막 넘쳐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대공황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엄청나게 막 주식시장에 막 붐이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29년도에 이 대공황이 딱 일어나면서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빠르게 이제 발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그 범용 기술,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가 이끌게 되면서 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요. 10세기 초기에 2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이랑 뭐 컴퓨터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AI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또 있는데, 이게 예전에 2차 그 산업혁명이랑 비슷한 길로 조금씩 이제 가고 있는 게 아니느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1930년대를 한번 봐보도록 해보자. 그때 왜 대공황이 일어났는지 보면은 그때 이제 1920년대 그때를 광란의 20년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Roaring Twenties,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유례 없었던 변형의 시기였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1919년도부터 이제 1929년도까지 10년 사이에 미국의 산업은 대략 한 30%가 증가를 했다. 라고 합니다. 전력화가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되면서 효율적인 경영 기법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노동 생산성은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했다. 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시한폭탄이 이제 숨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2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막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이 대공황의 징후는 이 도시보다 농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라고 합니다. 1920년대 초반에 새로운 이 농업 기술이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계가 새롭게 보급이 됨으로 해가지고 농산물 생산은 어마무시하게 폭증을 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이 유럽에서 이제 수요가 감소를 이렇게 또 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그때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라고 하네요. 기술들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이 농작물들은 엄청나게 이제 수확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럽에서의 수요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농산물의 가격은 그 당시에 폭락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민들의 소득은 엄청나게 급감을 하기 시작을 했다. 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1910년도에는 도시 노동자들의 이 농촌 노동자들은 40%의 소득 수준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떨어져 가지고 1930년대에는 농촌 노동자들은 도시 노동자들의 30%의 소득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임금이 엄청나게 이제 떨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기술들로 인해 가지고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 폭락이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1929년도 그 당시 미국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그 당시는 미국 성인 노동 인구의 한 25%가 농업에서 하이어링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 고용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핵심 산업이었다. 이 농업이 핵심 산업이었는데, 그런데 이 농촌 경제 이제 붕괴는 제조업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직결이 돼버렸다.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이렇게 더 만들어지는 그런 상품들, 이 제조업의 그 상품들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농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채가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소득은 적고 이제 부채만 계속 이렇게 또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를 이제 줄이기 시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공장들의 재고가 계속해가지고 누적으로 이어졌다. 도시들에서는 물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기술 혁신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팔리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은 이제 농민들이 돈이 없어서,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쌓아둘 수밖에 없었다. 이 재고만 계속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기술 혁신으로 인해가지고 공급은 엄청나게 늘렸지만 수요의 한 축을 무너뜨려 버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을 이제 무너뜨려 버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1920년대를 보면은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전력화였다. 라고 합니다. 이제 전기가 막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전에는 증기 기관을 이렇게 더 써가지고 모터 같은 것들을 이제 돌렸다면은, 그러면은 1920년대부터는 전기 모터로 이제 전환을 이렇게 또 하면서 공장 설계가 혁신적으로 이제 변화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 엄청나게 이제 간단해져 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헨리 포드 같은 그 포드 공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때 이동식 조립 라인을 이제 쓰지 않았습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가능하게 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드에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을 예전에는 진짜 한 대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오랜 시간이 이렇게 또 걸렸다고 하면은 포드의 그 컨베이어 벨트로 인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물건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게 포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기술이 전파가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기술 진보로 인해가지고 생산 단가는 낮춰버리고, 그리고 이 물건 만드는 그 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생산성 이득은 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으로는 공정하게 배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기계 같은 것들이 더 손쉽게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기술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장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덜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손쉽게 이렇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임금을 오히려 더 줄여버렸다라는 그런 소리. 사람을 더 자르고 임금을 더 줄여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노동 생산성은 비합적으로 이렇게 또 형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업이나 웅성업이나 이 제조업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임금 같은 것들은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하락을 했다. 라고 합니다. 이 석탄 광산의 시간당 임금을 이렇게도 보면은 1923년도에는 84센트였다. 그런데 1929년도에는 62센트로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이 된 그런 이제 물건들은 넘쳐나는데, 그런데 이거를 구매를 할 그 노동자들의 지갑은 얇아지는 과잉 생산과 그리고 과소 소비의 모순이 시작이 됐다. 엄청나게 더 심하게 되어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29년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부의 집중도는 역사적 이제 고점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상위 24,000명이 상위 24,000명 초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상위 24,000명이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하위 1,150만 가구 소득 합계와 맞먹었다라고 해요. 상위 24,000명이 엄청나게 초부자, 이 24,000명이 벌어들이는 그 금액이 하위 1,150만,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인구랑 가구 소득이 이제 맞먹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상위 1%가 국가 전체 소득의 19%나 차지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 부가 전부 다 부자들한테만 이렇게 또 가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부유층들은 이 소득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소득을 사칭품이나 아니면은 주식시장에 투기를 하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 노동자들이랑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거를 나누지를 않고 사치품들만 엄청나게 사대고, 그리고 이 남은 돈들을 그냥 주식시장에서 계속 돌려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그 당시에 계속 미친 듯이 올랐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올랐다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국 가정의 80% 정도는 저축이 전혀 없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위 소수만 이 국가 전체 저축의 3분의 1을 독점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만 엄청난 돈을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부의 편중은 실물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창출을 하는 대신에 금융시장에 거품을 형성을 했다. 부자들이 이 돈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골고루 잘 뿌려가지고, 그래서 공장을 더 돌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그리디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이제 욕심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돈들을 이제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돈들을 계속해가지고 주식시장에다만 이렇게 또 넣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거품이 이렇게 또 꼈다라는 거예요. 금융시장에 거품이 가득해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29년도 주식시장이 그때 붕괴를 해버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주식시장이 붕괴를 했었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 중산층들이 돈이 있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또 주식시장에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붕괴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은 벌써 다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처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걸쳐가지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전 세계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세계 주요 그 나라들의 그 경제 지표를 이제 딱 보면은 대공황 때 1929년도 그리고 1932년도에 경제 지표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제 독일 이렇게 보면은 산업 생산의 변화는 이제 미국은 거의 뭐 절반 가량이 46%가 이제 떨어졌다고 하고요. 영국은 23%, 프랑스는 24%, 그리고 이제 독일은 이제 미국이랑 이렇게 또 비슷하게 41%가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하고, 도매 물가 변화도 미국은 32%가 폭락을 했다고 하고요. 영국은 33%, 프랑스는 34%, 그리고 이제 독일은 29%가 이제 급락을 했다. 거기에다가 대외 무역 변화율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무역하는 것들도 미국은 70%가 폭락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영국은 60%, 프랑스는 54%, 그리고 이제 독일은 61%가 폭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은 정점대, 대공황 정점대는 미국은 실업률이 25%. 와, 이거는 뭐 전 국민의 4분의 1이 실업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은 뭐 5%만 돼도 뭐 미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4점 몇 %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25%였다. 영국은 20%, 프랑스는 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은 30%의 그 실업률을 이렇게 더 겪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AI 그 혁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I 혁명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산업 혁명이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증기 기관에 그 혁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전력의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 같은 그런 혁명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산업 혁명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이 범용 기술 있지 않습니까? 제네럴 퍼포스 테크놀로지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범용 기술의 궤적을 이렇게 또 따른다. 이 AI 역시, AI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이 AI 산업혁명은 예전에 있었던 그 산업혁명이랑 속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 기술들을 본다고 하면은 증기기관이나 전력, 컴퓨터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물리 기반의 시설로 이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었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이제 물건이 있어야지만 이 테크놀로지가 구현이 됐던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예전 이 과거의 이 산업혁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장 설계를 바꿔야 하고 전력망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혁명을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는 5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도입 역시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사가지고 직접 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써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써야 되고 기업에서도 써야 되고, 컴퓨터가 진짜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쓰여질 때까지 대략 한 20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AI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제네럴 AI가 출시 3년 만에 사용자들의 수가 12억 명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이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이걸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컴퓨터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써야지만, 그리고 배워야 되잖아요. 써야지만 이게 이렇게 또 퍼지는 건데, 그런데 이 AI 같은 거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치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AI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보면은 물리적인 공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 필요도 없고 기업 같은 것들에서도 따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기존 업무의 프로세스를 즉각적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뭐 컴퓨터를 사가지고 기업 업무를 막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클라우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기업의 그 절차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기술 혁신이 시장에 미치는 그 충격과 그 시차가 극도로 짧아졌다. 라고 합니다. 예전이랑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말도 못하게 빠르게 우리가 이 AI에 적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핸드폰, 스마트폰, 인터넷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이 AI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 엄청나게 빠르게 쓰이고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막 인터넷 같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AI가 아니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한때는 이거만 대단하다 하고 있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더 대단한 게 나오고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더 대단한 게 나오고 엄청나게 빠르게 AI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AI의 경제적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체할 수 있는 거, substitution,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완, 이 아우그멘테이션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또 나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 11월 달 그 조사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 노동자의 28% 정도가 직장에서 이 AI를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벌써 28%, 거의 뭐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직장에서, 이 프로세스를 이제 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들은 업무 시간의 5.4%를 지금 절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I를 매일 사용을 하는 그 노동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주당 4시간 이상 절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나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질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하네요. 아니면은 인력 감축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이득이 자본가의 이득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 자본가의 그 이득 독점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가는 것인가가 이제 문제이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2차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그런 비슷한 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분명히 이 AI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주들, 이사회들, 뭐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AI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더 쉬워지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임금을 내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임금을 내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쓸데없는 사람들은 이제 잘라버리고 그것에 대한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득을 이 사람들이 그 임금으로 이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장님들이 다 가지고 가버린다라는 그런 소리. 위에서 다 가지고 가버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이 2차 산업혁명 때랑 이제 비슷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요거 항상 이제 많이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2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자동화가 이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대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은 AI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변호사, 프로그래머, 작가, 이런 고숙련된 인텔렉추얼, 인지 노동자들의 업무를 겨냥을 하고 있다. 이 AI가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들의 일자리랑 그리고 소득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라고 합니다. 야, 이 변호사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변호사, 프로그래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막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프로그래머가 엄청나게 그 인기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프로그래머들 막 데리고 가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프로그래머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제는 이 내가 원하는 코딩이 있다고 하면은 AI한테 이렇게 코드를 짜줘 라고 하면은 그냥 코드를 그냥 짜줍니다. 엄청나게 빨리 짜줘. 그리고 엄청나게 정교하게 이렇게 또 짜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코드
코딩을 그냥 테스트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네, 그냥 리뷰만 하고 틀린 게 있다고 하면은 요거 그냥 보완만 해주면 된다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같은 것들도, 이 변호사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일들이 짜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제 짜잘한 것들은 챗GPT나 이 챗봇한테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 AI한테 물어보면은 변호사급으로 이제 상담을 이렇게 또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도 요거 지금 굉장히 위협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이 차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 기술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도입이 되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어떻게 이제 도입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사라지고 위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 차트가 이렇게 또 있는데, 1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또 보면은 증기기관이다. 증기기관을 이제 보면은 18세기 그리고 19세기에 증기기관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대중화까지 소요가 되는 그 시간이 50년이나 걸렸다. 이 증기기관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엄청나게 또 클 수도 있고, 그리고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 적응을 이렇게 또 해나가면서 대중화까지는 50년이나 걸렸다. 50년. 그러면서 이 증기기관이 주요 영향을 이렇게 준 그 분야는 운송, 뭐 증기기관차, 뭐 증기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송이 있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섬유 제조 같은 것들, 뭐 증기 모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섬유 제조 이렇게 또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 같은 요건들은 운하가 필요하고 철도가 이렇게 또 필요했다. 증기기관을 쓰기 위해 가지고. 그게 바로 1차 산업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은 바로 전력화였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에 그 다음에 대공황이 이렇게 또 오지 않았습니까? 이 2차 산업혁명, 이 전력화도 한 40년에서 50년이 걸렸다 라고 합니다. 대중이 쓸 수 있을 정도로의 그 기술이 많이 이렇게 또 적응을 하기까지 4, 50년이 걸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증기기관보다는 이제 빨랐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이렇게 또 걸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력화로 인해 가지고 대량 생산 공장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 요건은 바로 전력망, 이 전선 같은 거, 이 전력을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3차, 이 산업혁명은 바로 컴퓨터 인터넷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세기 말에 일어났다. 딱 제가 이제 90년대, 이제 2000년대 딱 그때 그 시대거든요. 제가 그때 뭐 10대, 20대 때. 그때 컴퓨터 인터넷 뭐 장난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0세기 말에 시작이 돼가지고 대중화 소요까지는 10년에서 20년이 걸렸다. 굉장히 지금 빨리빨리 이 대중화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컴퓨터랑 그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 처리 같은 거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빨리 되고, 그리고 이제 통신, 뭐 인터넷, 통신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인프라 요건은 바로 이제 통신망, 뭐 PC 같은 거 우리가 사야 되고, 그리고 통신망, 뭐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또 깔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가 이렇게 필요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21세기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중화까지 소요되는 그 시간은 3년에서 7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하고 이 컴퓨터보다 2배 이상 빠르다라는 그런 소리죠. 2배 이상 이렇게 또 빠르면서, 그러면서 주요 영향 분야는 인지 노동 같은 것들, 인텔렉추얼 노동 같은 것들, 지능형 자동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화를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프라 요건은 바로 클라우딩이다. 데이터 센터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이 AI, 이 4차 산업혁명을 독점을 이제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다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이 데이터 센터를 막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AI 인프라 조건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으면서 이 AI 시대의 새로운 과잉 생산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30년대 2차 산업혁명 때에는 과잉 생산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뭐 농산물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과잉 생산이 되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들이 막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포드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같은 것들이 과잉 생산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AI 시대의 과잉 생산은 무형의 데이터 컨텐츠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한 복제 가능한 지능형 노동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딸깍딸깍 하면은 노래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예전에는 그 노래를, 그 하나의 그 노래를 만들려고 작곡가도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그 고뇌를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또 만들고, 그리고 작사가도 이거 붙고, 그리고 이 가수도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하고, 노래 하나를 제대로 된 걸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면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이렇게 또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이 AI로 인해 가지고 딸깍딸깍 하면은 노래가 그냥 2분 만에 2분 만에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저도 아시다시피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래를 굉장히 잘 쓰지 않습니까? 데이터 컨텐츠가 가격이 지금 빵원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빵원이. 예전에는 그 노래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뭐 가수를 막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시장의 가격은 붕괴가 되고 있다. 기존 산업 모델이 사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노래뿐만이겠습니까? 그림 같은 것들도,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예전에 이 컴퓨터 그래픽, 제가 막 대학생 때 컴퓨터 그래픽 과에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컴퓨터 그래픽 과에서 이제 졸업을 이렇게 한 다음에 막 게임 회사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더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그냥 텍스트 기반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텍스트 기반으로 요러요러한 거 좀 만들어줘. 딸깍하면은 1분 만에 나옵니다. 1분 만에. 컴퓨터 그래픽이 1분 만에 나와버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어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로 그냥 말만 적으면은 영어가 그냥 뚝뚝 나와버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산업의 그 모델들이 붕괴를 하고 있다. 시장 가격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다. 특히 이제 할리우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할리우드에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그 산업이잖아요. 엄청난 산업인데, 그런데 이 AI로 인해 가지고 그 산업 역시 굉장히 지금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전에는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런 영화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방구석에 앉아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따깍따깍 하면은 그런 엄청난 영상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AI로 인해 가지고 컨텐츠 제작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내고 있다. 저도 지금 노래 같은 거 말도 뭐 미국 아재 하면서 그 노래를 불러주는 AI로 그냥 다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공짜, 거의 공짜이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법률 분야에서도 변호사들이 지금 거의 그냥 조그만 그 짜잘한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엄청나게 일만 하는 그런 변호사들, 막 리뷰만 하는 그런 변호사들, 뭐 짜잘한 그런 일들 하는 그런 변호사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현재 대형 로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방대한 분량의 계약서들을 다 검토를 한다. 다 검토를 하고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초년생들의 그 변호사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제는 그냥 AI가 그 모든 일들을 대체를 하고 있다. 그거밖에도 지금 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코딩을 이거를 뭐 하려고 하면은 뭐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딩을 배워야 했단 말이에요. 뭐 컴퓨터 사이언스 과에 들어가거나 뭐 따로 배우거나 해가지고 컴퓨터 코딩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요러요러한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데 코딩 짜줘. 그러면은 이 AI가 그냥 짜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인지 노동자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됐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막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과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코딩을 이제 기초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제 짜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소프트웨어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짜잘한 코딩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 초년생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 그런 사람들이 다 AI로 대체가 되고 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AI로 갈아치워지고 있다.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 AI가 일을 다 가지고 가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대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기업들에서 하이어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AI로 하는 게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빠르게 일 처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하이어링을 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하이어링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이익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익들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전에 2차 산업혁명 때랑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이거 분명히 AI로 인한 그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리디하지 않습니까? 욕심에 이제 가득 차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산층들이 이제 일들을 이뤄가고 있고, 그리고 임금은 더 낮아지고, AI 쓰니까 더 쉽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임금을 더 적게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은 더 낮아지고, 어쨌든지 뭔가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에서 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렇게 또 지나면서 그때는 막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또 뿌려줘가지고 돈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냥 오르다가 이제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거를 이제 받쳐주는, 다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이 AI 혁명이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이제 돈이 없어져 가 버리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면서, 그때 2차 산업혁명 때, 그 대공황 때랑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AI가 이 인지 노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AI가 로봇과도 결합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뭐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돈을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수많은 로봇들이 AI랑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적 그런 뭐 생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물건들에 대한 피지컬 그런 물건들에 대한 과잉 생산도 어마무시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이 과잉 생산 같은 것들이 과연 이 사람들한테 뿌려진 그 부들이 제대로 분배가 되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분명히 되겠습니까? 높은 사람, 그 회사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부를 가지고 가려고 하지 누가 그거를 나누려고 하겠냐고. 그때 그 2차 산업혁명 때랑 비슷한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대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과잉 생산의 이면에는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그런 역설이 존재를 한다. 라고 합니다. 과잉 생산,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 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제 발달을 함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과잉 생산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또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AI 같은 것들도 돌리려고 이렇게 또 하면은 뭐 GPU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히트류 같은 거 이렇게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자원은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자원의 희소성이 이제 존재를 한다. 라는 그런 소리.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희귀광물, 은 같은 것들, 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미친 듯이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AI 칩을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AI 칩을 받침을 해줄 수 있는 HBM, 그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HBM, 그 메모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AI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HBM 그 메모리의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SSD나 뭐 D램 같은 그런 가격들이 같이 덩달아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 이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가 미친 듯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 AI가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2025년도를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GPU를 갖기 위해 가지고 이 AI를 실제로 돌리는 그 GPU가 이제 모자르다 보니까 GPU를 이제 먼저 선점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AI를 돌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GPU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GPU는 이제 점차 가면은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제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구글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고, 구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수많은 기업들에서 자체 이 AI 칩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그러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GPU 칩, 이런 이 AI 칩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력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AI를 돌리는 데 있어서는 전력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미국에 있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돌리기 위해 가지고 2030년도까지 미국 전체 전력의 대략 한 14% 정도를 AI 센터 돌리는 데만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인지 노동, 인텔렉추얼 그런 노동 같은 것들이 이 엄청나게 과잉 생산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러한 자원들이 리미티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전력을 만드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지금 상태로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HBM 메모리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AI 칩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뭐 히토류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은이나 금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리미티드의 자원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의 불일치가 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취약점으로 이렇게 또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전력 그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특히 그 소형 원자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몰 모듈러 리액터 이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또 투자가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AI 혁명이 가져다주는 이제 가장 큰 사회적인 충격은 바로 AI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나 이 AI로 인해 가지고 잘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소외가 되는 것, 그리고 소득의 격차, AI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엄청난 이 소득을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1930년대에 농업, 기계화가 농민들을 도시 빈민으로 이렇게 또 만들었듯이 이 AI 역시 화이트 칼라 그 중산층들을 빈민가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IMF랑 그리고 이 OECD 그 분석에 이렇게 따르면은 고등교육을 이제 받은 고소득 노동자일수록 AI 기술에 더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기회도 이렇게 또 있지만, 동시에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 AI한테 빼앗겨 버릴 것이다. 일자리를 이제 많이 잃을 위험도 이제 엄청나게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이 AI가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또 빼앗아 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프로그래머, 데이터 분석가, 이 작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AI를 이제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AI 노출이 굉장히 크다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AI를 이렇게 또 많이 쓰면서, 이 사람들은 보안형이다 라고 합니다. 대체형이 아니라 이제 보완을 해주는, 그러니까 AI를 이제 써가지고 자신의 일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업무 효율이 이제 급증을 하고 이제 고소득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직업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어디에 이제 전화를 이렇게 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 받지 않습니까? AI가 그냥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상담원이 이제 위험해진다고 하고요. 이 AI에 고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고, 법률 검토 보조하는 사람들, 변호사인데 이제 사회초년생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초년 이제 변호사들이 좀 불안하다. 그리고 단순 번역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AI에 이제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규모 실업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 분야에서 직업 전체성이 지금 상실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I에 저노출이 된 그런 직업군을 이렇게 또 보면은, 건설 노동자들, 조리사들, 뭐 간호보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안정하다. 임금은 계속 이제 똑같고 AI 때문에 변형이 되지는 않지만 AI로 인해 가지고 뭐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뭐 심리 상담가, 뭐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도 AI에는 좀 이제 저노출을 이렇게 또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유지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AI 혁신으로 인해 가지고 AI를 도구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상위 인재들은 소득이 160%대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대체 가능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나 하위 노동자들은 60% 이상 폭락을 이렇게 또 하거나, 아니면은 일자리에서 잘리게 될 것이다, 퇴출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1920년대 2차 산업혁명 때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 소득 격차가,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 AI로 인해 가지고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 때를 딱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1929년도에 대공황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929년 10월 달에 주식 붕괴가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대공황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좋아가지고 버블이 엄청나게 지금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역시 굉장히 큰 위험이다라고 합니다. AI로 만들어낸 이제 버블이랑 그리고 막대한 부채, 이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돈을 막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막 빚을 안으면서까지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좀 이제 굉장히 큰 위험 요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AI 관련이 된 그런 기업들의 가치가 실제 수익 창출 능력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가 되어 있다. 이 AI라고 이제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슨 AI 기업입니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진짜 말도 못하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AI 버블론이 지금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작년에 이 MIT 연구에 따른다고 하면은 AI에 투자를 한 500개 기업들 중에 가시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은 단 10% 미만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가지고 500개의 이 기업들 중에 AI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의미 있는 생산성을 만든 그런 기업은 단 10%에 불과했다. 50개의 기업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AI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많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만약에 이 AI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냉각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이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를 이제 또 가서 이렇게 또 보면은 1930년대 경제를 이제 폭망으로 이렇게 또 일으키게 한 이제 가장 큰 이 정책 실수는 바로 금본위제였다. 라고 합니다. 이 금이랑 달러랑 딱 연결을 이렇게 더 시켜놔가지고 1온스당 20달러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딱 하고 있다 보니까 통화 공급이 금 보유량에 이렇게 또 묶여버려가지고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이제 돈을 풀 수가 없어가지고 연쇄적인 은행 파산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은 피아트 머니, 법정 통화 체제에 있다. 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국은 이제 연준은 만약에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양적 완화, 퀀티티브 이즈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버블이 이제 터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을 이렇게 또 낳는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렇게 또 지나면서 우리들이 인플레이션을 많이 이렇게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버블이 터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로 인해 가지고 이 과잉 생산이나 그리고 실업이 대공황으로 이렇게 또 번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 기술 발전의 이득을 사회 전체로 환원하는 그런 새로운 분배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만 다 부를 가지고 가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만 다 지금 부자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부터 부자들의 그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대공황 때가 일어나지 않으라는 그런 법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샘 알트만 같은 이 AI 리더들은 이 AI가 가져올 이 일자리 그 상실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기본 소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니버셜 뭐 인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유니버셜 인컴 UBI를 이렇게 또 보면은 노동이랑 소득을 분리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자동화 시대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는 것이 이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나중에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자동화 시대에 생존권을 이제 보장을 하고 그리고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판론자들도 있다라고 해요. UBI가 이 뭐 유니버셜 인컴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인 역량 강화보다 사회적인
진정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간 60조 달러나 필요한데 이 60조 달러를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라고 이 비평가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유니버셜 인컴을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해서 이제 주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디지털 봉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AI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뭐 주주들이나 이 AI 기업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I 혁신이 계속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IMF나 OECD는 AI 시대의 그 세금 같은 것들을 다시 재조정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합니다. 노동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이 AI 시스템을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본가들이 얻는 초과 이득에 대해 가지고 AI세 아니면은 로봇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과세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이 IMF랑 그리고 이 OECD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진짜로 이제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AI가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 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은 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유니버셜 인컴을 이렇게 또 얻기 위해 가지고 AI 기업들이나 이 로봇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서 뭐 세금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30년대 대공황은 인류가 가진 생산 능력이 분배하는 지혜를 앞질렀을 때 어떠한 비극이 발생을 하는지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대공황이었다 라고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생산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그런데 이 모든 그 이익을 그 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또 가지고 가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 이익이 제대로 사회에 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선순환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엄청나게 이 과잉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대공황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AI 혁명은 우리한테 비슷한 시험대를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지루한 노동에서 우리 인류를 해방을 지금 시켜주고 있다. 해방을 이렇게 또 시켜주고 있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선사를 할 잠재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의 이득을 이제 소수가 이제 가지고 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공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은 이 경제 시스템은 스스로 파괴가 될 것이다. 불황의 고리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대공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을 이제 겪으면서 그 대공황이 일어난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들에서는 기술 자체가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기술 자체가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그 변화에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한 그런 경직된 제도는 위기를 만든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AI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된 제도가 없다. 그냥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도록 이제 내버려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이 AI에 대한 그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오로지 밀어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같은 중산층들이나 이제 저소득층들은 도대체 뭐 없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대공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의 혁명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인지 노동 가치, 그러니까 인텔렉추얼 그런 이제 노동 가치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노동의 정의를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창의성, 돌봄, 전략적 판단 같은 AI가 대체를 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영역을 지원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구축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산 소득과 그리고 이제 노동 소득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이거를 잘 자리 잡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글로벌 그 세금 같은 거, 뭐 조세 같은 것들을 이제 공조를 잘 해가지고 사회 안정망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대로 둔다고 하면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것을 잘 막기 위한 이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AI 인프라의
독점을 막아야 된다. 누군가 이 AI 인프라 독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독점을 막고 이 기술적 혜택이 민주적으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2026년도를 딱 보면은 지금 딱 AI 혁명 딱 가운데 있거든요. 가운데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2020년대 2차 산업혁명 때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때랑 좀 이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역사는 반복이 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리듬은 일정하다라고 해요.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리듬,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AI 혁명이랑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이랑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자칫해가지고 우리들이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만 다 가지고 가버리는 대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가지고 올 풍요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이 침몰을 하지 않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 데이터의 경고를 잘 이제 보고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 대공황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똑같은 그 역사가 이제 반복이 되지는 않겠지만 리듬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의료보험 같은 것들을 막 뺏고 있고 의료보험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금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드 스탬프 같은 거 더 막 줄여가고 있고 뭐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들도 막 줄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한테 안 주려고 하고 있고 뭐 부자들한테는 감사를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이 AI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해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그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역사상에 단 한 번도 없었었다고 해요. 이거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 이제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혁명 중심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자들이 자신의 소득만 계속 이제 챙겨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런 대공황에 빠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제발 이 대공황 같은 것들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이러한 콘텐츠를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